네, 더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애플의 안방에서 갤럭시 폴드와 S10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인데요. 같이 보시죠. 네, 갤럭시가 공개가 되기 전부터 사실 떠들썩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스펙이 유출이 되면서 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공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시연 영상까지 무더기로 쏟아지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하루에 100번을 접었다 펴도 해도 6년간 사용할 수 있다, 굳건하다, 또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는 동영상을 보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인터넷 서칭 그리고 문자까지 함께 보내면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게 갤럭시 폴드의 가장 그 특징입니다.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업계라던가 전문가들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 얘기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너무 좀 비싸다라는 의견 그리고 새로운 혁신이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지에서 좀 취재하고 있는 왕혜나 기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혜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싱가포르 갔더라고요. 신작 공개하면서 계속 글로벌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취재하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 갤럭시 언팩 2019에서는 갤럭시 S10 시리즈와 폴더블 갤럭시 폴드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갤럭시 S10은 갤럭시 S 시리즈 10주년 기념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의 혁신 기술이 총망라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은 기존의 2종에서 중간 갤럭시 S10e와 5G 버전이 추가돼 총 4종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주목을 받은 기술은 카메라 홀을 제외하고 모든 디스플레이로 덮은 인피니트 O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면이 모두 디스플레이로 덮인 듯합니다. 또 지문인식 센서가 디스플레이 속에 숨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초음파식 지문 스캐너를 넣어 지문 인식률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갤럭시 S10은 무선 충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기도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물론 무선 충전 규격 QI를 지원하는 타 스마트폰도 갤럭시 S10 위에 올려놓으면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폴더블폰은 스마트폰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출시 전에 아주 뜨거웠습니다. 저기는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펼쳤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접었을 때는 4.6형으로 휴대하기 편리하고 펼쳤을 때는 7.3형으로 지도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시대가 작은 화면으로 을 보다가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 그대로 지도처럼 펴지자 행사장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참가자들을 놀라게 한 점은 더 있습니다. 하나의 큰 화면을 두세 개로 나눠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구동시키는 기능인데요. 영화를 보다가 친구들과 메신저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폴더블 폰은 스마트폰 소비자들의 사용성을 태블릿 범위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현지에서는 또 실물을 확인한 어떤 소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이런 소식들 좀 계속 타진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업계 그리고 외신에서 좀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업계와 외신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놓은 혁신 기술에 대해 일단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더블 폰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지난해 중국 업체 로열이 내놓은 폴더블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술이라는 평가입니다. 블룸버거는 10여 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폭발 고객을 확보하는 보지 못했던 카테고리 전환에 필적하는 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테크크런치는 확실히 폴더블폰이 침체된 모바일 산업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신뢰를 줬다고 했습니다. 다만 폴더블폰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질지 실제 사용 현장에서 내구성이 담보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소비자가 $2,000에 달하는 제품을 수용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며 폴더블 폰이 스마트폰 시장에 필요로 하는 기폭제가 될지 역시 분명하지 않다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폴더블 폰은 다소 두꺼워 주머니에 넣으면 불편할 수 있다며 디스플레이를 구부릴 수 있는 만큼
충격에도 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다양한 또 외신들의 반응 함께 나타나고 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글로벌 마케팅에 좀 박차를 가하면서요. 네, 삼성전자의 이 새로운 폰에 대해서 외신들에서는 뭐 좋은 반응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막 가격이라던가 문제점도 꼬집고 있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조금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저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네. 신작을 많이 살펴봤는데 일단은 네. 그 이틀 지금 하루 지났습니다. 신작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일단 주요 사양들이나 스펙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이번에 뭐 새로운 폼팩터에 기반한 뭐 하드웨어 혁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는 신작 출시가 이제 이슈되고 있는데요. 먼저 갤럭시 S 시리즈 10주년 기념작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5.8인치, 6.1인치, 6.4인치, 그다음에 5G 폰은 6.7인치로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총 4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 5G 폰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시리즈를 볼게요. 이 워낙에 5G 특성상 이제 배터리 소모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요. 4,500mAh 대용량 배터리 장착됐고요. 급속 충전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성격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충전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출시는 아마 국내 한 5월 정도에 5G 갤럭시 폴드로 출시된다고 하고요. 5G는 국내가 처음인 거죠. 그런 것 5G로는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고 사장님, 고동지 사장 이야기로는 이제 5G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네. 뭐 트리거와 엔진이 될 것이고 올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5G가 기반 시설 인프라를 깔아주게 되면서 그 중간에 있을 약간 리모트 컨트롤 같은 단말기 출시되면 뭐 AI나 IoT 같은 서비스가 확장될 거다라는 그런 시각인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대감은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보시면 기본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는 9 시리즈보다 상향이 된 6기가, 그다음에 랜드는 이제 128기가가 기본 모델이고요. 최상위 모델은 12기가에 랜드는 1TB, 그러니까 1000기가가 넘을 정도로 아주 저장 용량이 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기판은 그대로 인피니티 네. 기판 쓰고요.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 총 3개 들어오고 전면은 듀얼 카메라로 장착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대용량으로 갈 것이고요. 초음파식 인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된다고 하는데 뭐 하드웨어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뭐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더블인데요. 갤럭시 폴드 주요 스펙을 보시면 4.6, 7.3인치 역시 인피니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고요. CPU는 7나노 옥타코어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D램은 12기가급이고요. 랜드는 512기가로 용량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전면은 1개고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이미지 보셨습니까? 앞부분을 보면 이게 워낙에 세로가 길다 보니까 실제로 디스플레이 그 펼쳐지는 부분은 좀 위아래 룸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하지만 전면에 1개 있고요. 그리고 접었을 때 후면 기준으로 후면에 3개, 그리고 폈을 때의 안쪽 디스플레이로 전면 기준으로 보면 네. 거기에 2개 들어가 있어서 총 접힌 부분에 2개, 그리고 바깥쪽 부분에 4개에서 6개 카메라 장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4380mAh 듀얼 배터리로 양측 좌측 우측에 1개씩 해서 듀얼로 들어가고 내장형 힌지 네. 장착입니다. 그리고 3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대체로 뭐 잘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세로가 긴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실제로 좀 보지는 저희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네. 좀 간접적으로만 접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증권가 헤드라인 재밌는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증권사 평가 좀 어떻습니까? 먼저 메리츠는 폴드는 완성도는 높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제 성공 여부는 노트북하고 태블릿 쪽 수요를 얼마나 빨아들일 수 있는가, 흡수해낼 수 있는지 달려 있다고 봤고요. 7.3인치가 조금, 그러니까 펼쳤을 때 7.3인치이면
갤럭시 탭이 지금 한 10인치짜리 나와 있잖아요. 갤럭시 탭 시리즈가. 근데 시원하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애매한, 노트북과 태블릿 수요를 완벽하게 흡수하기는 어렵다고도 봤는데 휴대성이 조금 더 뭐 초점을 맞춘 것인지 그렇더라고요. 조금 애매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폴더블이 되려면 최소 10인치 이상의 2번 이상 접히는 투 폴딩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약간 메리츠는 좀 그렇게 좀 아주 긍정적으로, 약간 아쉽다. 그러니까 폴드는 잘 만들었는데 네. 만들긴 했는데 글쎄 수요는 글쎄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NH는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그 폴드가 좀 어떻게 보면 양산돼서 나올 수 있는 최초 모델이라는 부분에 의미를 둔 것 같고요. 그리고 NH는 단가 얘기를 좀 하는데요. 가격이 하나 기준 222만 원이면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네. 비싼데 네. NH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뭐 언론 보도 나오기 전에는 뭐 한 200~300만 원 한다고 봤으니까 네.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했네 이렇게 좀 평가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일단은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그러니까 폼팩터 변화상에서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폼팩터는 유출된 거랑 뭐 대동소이했고 크게 다르지 않았었고 네. 완성도는 높았다라는 거고요. 우려는 좀 가격대가 이제 우려스러웠었는데 1980달러 정도, 그러니까 200만 원대 정도면 뭐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하이투자증권은.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왜 합리적인가를 봤더니 노트 9하고 갤럭시 탭 S4의 합산 단가가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단말기랑 탭을 합쳐보면 200만 원인데 그 두 개를 합친 가격으로 합친 기능이 이번에 폴드라고 하면 200만 원대 초입이면 뭐 괜찮다라고 본 거고요. 근데 시장에서 통할지는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얼마나 팔릴 거냐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 뭐 태블릿이 이제 뭐 연간 1억대 중반, 많이 팔릴 때는 태블릿이 글로벌하게 1억대 중반까지 팔렸으니까 삼성이 한 10%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글쎄요. 갤럭시 S 탭을 전혀 못 판다고 하는 가정하에 예를 들자면 이번 폴드가 완전 대박을 쳐서 많이 팔린다고 하면 탭 팔린 것만큼 뺏어오면 되는 거니까 뭐 1000만 대 1500만 대 팔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신 평가들은 한계를 넘어섰다 뭐 그런 공로들은 뭐 인정할 만한데 문제는 단가인데 유일한 문제가 이제 좀 높은 가격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네. 폴더블 CNBC 쪽에서는 구매가 좀 제한적일 것이고 실적 영향도 실제로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크지 않을 것이고 해서 아마 삼성이 2020년 내년 정도 가면 좀 더 공격적인 단가,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좀 통할 수 있는 단가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에 특화되어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시급한 문제다라는 얘기들도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애플의 본고장에서 공개가 됐는데 애플은 워낙에 마니아층이 강력하잖아요. 요거를 좀 끌어올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생각보다 얼리 어댑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한번 좀 써볼 법한 아마 가격대와 좀 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볼까요? 신교수 예측점만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네. 메리츠는 일단 S10 출하 관련해서는 뭐 직전 전작 대비로 한 10% 늘어서 3,850만 대 정도 네. 봤고요. 대신증권은 그러니까 한 10% 증분이 있을 걸로 봤어요. S10 시리즈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도 S10 관련해서는 4,200에서 4,400만 대까지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폴드는 단가를 보시면 지금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급형 89만 원부터 해가지고 105만 원, 115만 원, 139만 원 이렇게 해서 한 90만 원에서 140만 원 요 밴드에서 책정이 돼서 나올 것 같고요. 아이폰 단가보다 한 28% 낮게 가격이 책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갤럭시 시리즈는 가격 경쟁은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폴드는 미국에서 LTE로 해서 일단 4G에서 4월 26일 날 나오고 국내에서는 5G 전용 모델로 네. 5월 중순에 폴드는 출시된다고 하니까요. 아직 한 석 달 정도 남았고요.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20만 원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실제로 나오는 가격은 한 230만 원, 40만 원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격이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네. 네, 그걸 뛰어넘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는 접근 방법, 네, 전략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가장 강했던 보안주가 오늘도 시세 조금 더 내고 있고 이러거든요. 네, 네. 수혜주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예, 지금 전체 이제 시장 전망을 한번 볼게요. 폴더블이면은 이제 기판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뭐 플렉서블 전체 시장으로 보면 2022년까지는 19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하고요. 올해만 봤을 때는 이제 메리츠에서 좀 추정을 해놨던데요. 폴더블 패널 쪽은 4조 원, 그리고 윈도우 필름 쪽은 뭐 한 3천억 후반 이렇게 네. 예상해줘서요. 전체 그림은 어쨌든 폴더블이 나오고 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판이 더 시장이 확대된다는 부분은 예,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업체별로 보실 텐데요. 대신증권에서는 업황은 안 좋다, 단말기는. 근데 다만 이제 스마트폰은 이미 프리미엄 폰으로 옮겨가고 있다. 가격이 비싸다고 안 팔릴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일부 업체 중심으로는 이익 증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잘 보자고 하는데요. 삼성전기랑 대덕전자, 뭐 파트론, 그다음에 자화전자, 옵트론텍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중저가 카메라 모멘텀을 좀 주목하자고 합니다. 네. 단말기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미지 센서랑 광학 필터 쪽에 특히 주목하자고 하는데요. 종목으로는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예, 볼드 처리가 된 삼성전기나 해석옵틱, 대체로 아까 그 대신하고 신한도 비슷한데요. 파트론, 겹치고. 네, MC넥스, 그다음에 뭐 Y솔이라든지 아모텍, 한솔테크닉스, 캠트로닉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DB금융투자는 스마트폰 최대 수혜는 역시 삼성전기다라고 보고요. 단기로 좀 시세 흐름이 안 좋은데 네, 네. 계속 뭐 추천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대형 중 삼성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KTB에서 보면 OLED 투자 전망을 좀 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화권 업체들하고 그 밖의 업체들이 OLED를 내년까지 아주 뭐 증설을 많이 할 겁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30만 장 이상 캐파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AP 시스템, 원익 IPS가 이런 폴더블 개화되면서 전체로 디스플레이 쪽 수요 증분을 연결시킬 것이기 때문에 원익과 AP 시스템 계속 보자고 하고요. 그다음에 메리츠 종금증권은 디스플레이용 FPCB 관련 면적 확대라든지 네. 가격 또 탑재량 이슈 측면에서는 역시 뭐 1등 주식은 BH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BH는 계속 좀 꾸준하게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기판 관련해서는 베이스 필름이 PET에서 이제 폴리이미드 PI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요. SKC 코롱 PI도 계속 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OLED 구조 변화상으로 보면 폴더블이나 플렉스블에서는 베이스 필름이 다 이제 특히 폴더블로 가면서는 PI로 바뀌게 되고요. 기판은 옛날 TFT 기판은 폴리이미드 시스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네. 실제로 폴더블로 가게 돼도 폴리이미드 쪽 하는 SKC 코롱 PI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수혜를 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 밖에도 뭐 코롱 인더라든지 덕산 네오룩스, 네. 그다음에 뉴파워 플라즈마도 매수 의견 줬는데요. 이 폴더블 커버 인도 소재 관련해서도 보시면 필름과 하드 코팅과 이제 강화 유리로 나눠지는데요. 이 이미지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슈됐던 게 유리 이슈, 강화 유리 이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앞선 쪽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사로 보면 UTI는 아직 그 R&D 쪽 개발 단계에 있고요. 0.05mm로 해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만들 수 있을지 없지는 몰라요. 개발 단계에 있는 거고, 도우인시스, 그러니까 뉴파워 플라즈마가 지분 8%를 갖고 있다는 도우인시스는 샘플을 이미 이제 개발하고 있는 쪽이라서 좀 더 앞서 있죠. 그래서 실제로 도우인시스 연결해서 보면 뉴파워 플라즈마가 좀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지분이 한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금융투자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 대덕전자랑 뭐 삼성전기, 뭐 아모텍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계속 보자고 하고요. 역시 다 겹치는데요. 뭐 BH나 덕산이나 SK 코롱 PI 계속 수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NH 쪽에서도 대체로 뭐 BH, SK 코롱 PI, 이녹스 첨단 소재 계속 좀 주의 깊게 보자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파트론, 파워로직스, MC넥스, 슈프리마까지 추천됩니다. 여기 보시면 쭉 읽어드렸는데요. 대체로 PCB 쪽하고요. 카메라 모듈 쪽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 유리 관련해서는
좀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뉴파워 플라즈마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겹치는 네. 종목 위주로 딱 리스트 정리해 놓으면 될 네, 것 모듈 같네요. 카메라 네. 모듈하고 PCB 쪽이 대체로 겹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갤럭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더 이슈 시간에 좀 풀어봤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